박근혜 정권, 국민들 가장 행복했었다. 불리한 통계는 빼고 90% 근로자가 긍정 효과라고쇼. 문재인은 지난달 5월 31일 내각들을 모아놓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뜬금포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자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및 고용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전 인수격으로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는 비판을 했고, 온라인 네티즌 민심도 문재인의 발언은 실언에 가까운 소리라는 의견 일색이었습니다. 못 믿겠다면 문재인 90% 긍정효과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도 90%라는 숫자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홍장표 경제수석은 전날 6월 3일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의 근거로 근로자 외 가구 즉 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자, 자영업자 등이 가구주인 가구를 제외한 근로소득 가구의 개인별 소득을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근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계청 발표의 원 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에 맡겨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환산을 해보면 하위 10%를 제외한 90%에서 올해 소득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홍 수석은 특히 개인별 소득 분석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아서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6월 4일 문재인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발언에 대해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일제히 비판했으며, 야당은 문재인의 발언이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졌으며 왜곡된 통계를 제시한 가짜 뉴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홍장표 경제수석이 제시하는 자료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에게 설명하면 귀싸대기 왕복으로 쳐맞아요. 그만큼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꿰어맞춘 자의적 통계 해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도탄지경에 빠졌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나라가 잘 된다고 설명하고 선동한다고 했고, 당 경제파탄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어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설명은 영세 자영업자 600만 명을 빼놨다. 정작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이득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왜곡 통계라고 비판했고, 권성주 당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던 문재인의 발언은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냈다며 그 수치가 최저임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을 뺀 통계임이 드러났다고 논평을 통해 힐난했습니다. 문재인 최저임금 90% 긍정효과 발언과 관련해 지난 6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가 긍정효과 90% 관련한 통계를 볼 수 있나라고 질문하자 통계는 비공개라며, 어제 회의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는 통계 자료다고 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홍장표 경제수석이 통계 자료를 발표한 6월 4일 브리핑에서는 홍 수석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아침 신문 보도와 그에 기반을 둔 야권의 반응을 살펴봤으며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우선 신문을 보면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제목을 달았는데,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업률은 고공행진하니 무직자는 제외했다는 김의겸 대변인, 최저임금 상승으로 곡소리 나고 있는 자영업자도 통계에서 제외했다는 김의겸 대변인. 오직 근로자 통계만을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당당한 김의겸 대변인. 쌀값 등 서민생활 물가는 껑충 뛰어올랐는데 근로자들은 대한민국에 돈 벌어서 생활은 다른 나라에서 하나 보네요. 언론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청와대의 90% 해명이 정치적 수사가 통계 논란으로 번지는 걸 두고 점점 꼬이고 있다며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차피 채워진 주머니, 높아진 물가 상승으로 청와대 통계 근거 주체인 근로자들이 느끼기에도
과거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라고는 생각을 할까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덧붙인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더 가관인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근로가구에 대해 90%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다시 설명해드린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조금 더 크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 그래서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다 이제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며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하면서 국민 소득은 감소하고 경제 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적용됐던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남 탓하기 바쁜 궁색한 해명에 결국 기승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으로 마무리 발언. 통계 되게 좋아하면서 왜 자기들이 유리한 통계만 냅다 적용하나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세계 경제는 불황기였던 배경을 무시하고 그나마 2.7%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나가며 나름 선방했고 지금 세계가 30년 만에 경제 호황인 상황에서 2.7% 성장률을 달성했던 과거 정권과 견주어 세계 경기 호황 속에서 경제 성장률 3% 달성할 거라고 하는 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아직도 세계 호황에도 3% 달성도 하지 못한 주제의 말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에 국민들은 잘하라고 뽑아줬더니 허구한 날 전 정권 탓만하며 시간 보낸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통계 좋아하는 청와대에 보란 듯이 박근혜 정권 때 국민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미래연구원의 자료가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2003년 1분기가 기준점 100이고 역대 최저점은 카드 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기록한 67.36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총 32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해 점수를 매겼습니다. 국가미래연이 국민행복지수는 노무현 정부 때 평균 88.57, 이명박 정부 때는 104.84를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123.95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4분기부터 지수가 꺾이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지수 역사상 최고점 찍고 생활지수인 엔겔지수 사상 최저점 찍고 소득 불평등도 사상 최저치 찍으며 국정 운영을 했던 박 대통령이 진정한 서민 대통령이었고 성군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안정적 생활 여건 속에서도 무한 불만을 표출하며 입으로 헬조선을 무던히 외쳤던 겁니다. 진짜 헬조선은 현재 상황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는 늘상 투정하는 저에게 호강에 받쳐 요강에 똥 싼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환경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거죠. 개돼지 같은 국민들. 내 말이 틀린 말인가요? 남영진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